자, 오늘 얘기했던 대로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상풍. 자, 아까는 우리 어제는 상공풍. 상공풍에서 등압선이 직선일 때 부는 바람이 지균풍, 곡선일 때 부는 바람이 경도풍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상에서도 등압선이 직선일 때와 곡선일 때 부는 바람이 있겠죠. 근데 얘들은 모두 합쳐서 지상풍이라고 불러줍니다. 지상풍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이때는 이제 힘이 하나가 더 추가돼. 그건 바로 마찰력입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지균풍, 그죠? 그 다음 또 뭐였어? 경도풍. 그 다음 또 뭐였죠? 마찰받는 지상풍.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지균풍은 어떤 힘과 어떤 힘이 작용했었어?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작용했었죠. 자, 경도풍 하나 더 늘어나죠.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과 뭐가? 구심력이 작용했었죠. 그럼 지상풍은 이제 마찰을 받게 되니까 기압 경도력, 전향력, 구심력, 앤드 마찰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상풍은 약 1km 이하에 무슨 대기? 그렇습니다. 마찰대기, 마찰층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자유대기의 반대바로 마찰층이라고 하는데, 이 자유대기 이하의 마찰대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따로 선생님이 그림을 여기서 또 그리면서 이따 좀 이쁜 그래픽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쪽이 기압이 낮고 이쪽이 기압이 높더라. 이렇게 했을 때 기압 경도력은 당연히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무조건 등압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할 테니까요. 자, 이렇게 작용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 아하, 원래 지균풍 같았으면 마찰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이 방향까지 전향력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작용을 했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지 못할까? 바람의 속도가 끝까지는 못 가는 거야. 왜? 마찰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향력이 어떻게 돼? 전향력이 완전히 기압 경도로가 평행을 이룰 때까지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전향력이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마찰 때문에. 그럼 전향력이 이렇게 되면 이 둘의 합력으로 어떻게 되겠어? 이 둘의 합력으로 바람이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바람이 이렇게 진행을 할 거야. 자, 이게 바람이라면 이게 지상풍이라는 바람인데 이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습니다. 뭐가 작용했기 때문에 바로 마찰력이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에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마찰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향력이 완전히 기압 경도력과 평행을 못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찰력과 전향력의 무슨 방향? 합력 방향으로, 이 합력 방향으로 바로 기압 경도력과 이렇게 균형을 이뤘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마찰력 플러스 전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것과 요 힘이 서로 같아져서 부는 바람, 이것이 지상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재밌는 게 있어. 하나 더 볼게. 자, 여기서 선생님 좀 더 작게 할게.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바람이 가고 있어. 자, 이 바람이 잘 가고 있어. 자, 이걸 쭉 연결해 볼게. 쭉 연결해 보면 지금 이 등압선하고 이 바람이 움직이는 방향과 이루는 이 각도 보입니까? 자, 이 각도를 경각 따라해 보자. 경각이라고 불러죠. 경각. 그렇죠? 자, 이 경각이 잘 생각해 봐. 점점 준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점점 준다. 즉 바람의 방향이 점점 어떻게 간다는 거야? 준다는 것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준다는 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얘기는 뭐야? 전향력이 세져서 지균풍처럼 간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마찰력이 적어진다는 얘기랑 똑같죠. 전력이 세진다는 것은 마찰을 그냥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 경각이 적을수록 이렇게 적을수록 지균풍에 가까워진다. 그 얘기는 지상에서 멀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경각이 크다는 건 뭘까요? 경각이 크다는 건 바람의 방향이 등압선과 이렇게 이루는 각도가 크다. 그 얘기는 뭐야? 전향력이 얘를 많이 못 꺾었다는 얘기죠. 왜 못 꺾겠죠? 마찰력이 크다는 거죠. 따라서 경각이 크다는 것은 지상에 가까워져서 마찰이 세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경각이 작은 거는 지균풍에 가까워진다는 거니까 마찰이 적어진다는 것이고, 경각이 커진다는 것은 마찰이 세니까 지상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그래픽을 보시면 어떻게 돼? 아하, 기압 경도력은 1로 작용하고 깔끔한 그림으로 보여. 그러면 전향력이 완전히 꺾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마찰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하, 요 두 개의 합력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갈 건데, 바람이 이렇게 갈 텐데 어떻게 된다? 이거에 반대로 마찰력이 작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 마찰력과 전향력의 합력이 바로 기압 경도력과 균형을 이뤘다. 그때 이 알파 값은 뭐야? 알파 값이 바로 등압선에 바로 이루는 각, 이게 경각이다. 자, 이 경각이 커질수록 당연히 마찰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압선이 곡선인데 지상풍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곡선인데 지상풍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그대로 휘어주면 됩니다. 그대로 휘어주면 돼. 자, 이렇게 가던 것이 이렇게 휘어졌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가던 것이 이렇게 휘어졌다. 그러면 이쪽이 기압이 높고 이쪽이 기압이 낮아. 그러니까 고기압성 바로 지상풍이 되겠죠. 고기압성 지상풍이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얘기한 대로라면 이게 기압 경도력은 이쪽으로 작용할 테고요. 전향력은 어떻게 돼? 전향력은 완전히 얘를 꺾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럼 전향력은 이렇게 작용할 거야. 그죠? 전향력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작용합니까? 이쪽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렇죠. 이게 비스듬히 경각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마찰력도 이렇게 작용할 거야. 물론 이 녀석이 휘어지는 뭐까지도 작용합니까? 원심력까지 같이 작용하겠죠. 원운동을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바람의 방향은 이렇게, 그렇죠? 경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나가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야. 만약에 저기압이라면 반대가 되겠죠. 자,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고기압은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고기압성 경도풍은 이렇게 갔었지만 이것이 경각을 이루면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하, 여러분들 드디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고기압성 등압선을 갖고 있는 데에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저기압도 마찬가지죠. 저기압성 경도풍은 이렇게 진행했었죠. 근데 마찰이 작용하게 되면 뭐가 된다? 경각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경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공에서 부는 바람과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 그렇죠? 부는 바람이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 가장 큰 차이는 딸랑 마찰력이 작용해서 경각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남반구는 이거에 정복이 있어요. 반대가 되니까 남반구는 그때 북반구로 먼저 따지고 나음에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상층 바람과 지상 바람의 가장 큰 차이를 또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상층 바람과 지상 바람. 계속 선생님이 지금 두 장이나 이렇게 준비를 했죠. 이 두 장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상층 바람은 어땠어? 상층 바람은 어땠습니까? 그래, 마찰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요게 상층 일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500헥토파스칼이 얼마니? 우리 일기압이 1013헥토파스칼이었죠. 요거 절반이니까 굉장히 위 정도라고 보시면 돼. 500헥토파스칼은 상공 바람이다. 상층 일기도고 여기는 마찰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등압선 보세요. 여기가 저기압이죠. 저기압인데 등압선이 뭐야? 원형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거야, 지금. 그렇죠?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다는 거예요. 쫙 이렇게 불고. 즉 어떻게 불고 있다? 등압선과 평행하게 바로 원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럼 등압선이 직선일 때 어때? 이렇게 가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바람들은 지균풍에 해당할 것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바람은 무슨 풍에 해당할 것이에요? 경도풍에 해당할 것이죠. 그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가 저기압이니까 어떤 방향으로 회전해? 그래, 이런 방향으로 회전하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바람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압 배치만 봐도 어때요? 금방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아하 얘는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이야. 그렇죠? 그럼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것이에요.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것이야. 그럼 여러분들 풍향도 어때? 이 기압 배치만 알았는데도 풍향이 그대로 느껴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 한번 보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여기가 기압이 높죠? 여기 기압이 낮죠? 자, 기압이 높고 낮아. 그러면 기압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뭐가 작용해? 그래, 기압, 경도력이 작용해. 이 반대로 뭐가 작용해? 전압력이 작용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바람은 어떻게 작용해? 일로 작용할 거야. 무슨 풍? 직균풍이겠죠. 이 직균풍이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눈으로 보이죠. 물론 여기는 원형이니까 경도풍이 작용하죠. 이 경도풍은 당연히 뭐야? 여기가 전압력이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압 경도력이고 이게 원운동이니까 이쪽으로 구심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 자, 여기 보니까 500헥토파스칼 등압면 등고도선. 등고선? 선생님, 등고선이 뭐예요? 등압면 등고선이 뭐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이고 있는 이것이 상층 1기도라고 그랬는데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1기도예요. 말이 되게 어렵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랑 똑같다.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요 면이 뭐야? 요 면이 등압면이에요. 등압면. 이게 무슨 말이야?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가 무슨 공기라고 써 있어? 따뜻한 공기라고 써 있죠. 그럼 따뜻하면 공기가 어떻게 돼? 위로 많이 올라가겠죠. 퍼지겠지, 그지? 밀도가 작겠죠. 그럼 여기가 5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 지금 요게 500헥토파스칼의 평균 높이라고 이렇게 선생님 써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은 여긴 따뜻하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쭉 위로 뻗었을 거야. 그런데 여기는 차갑죠. 차가우니까 어때? 공기가 압축되지, 그치? 압축되니까 어때? 500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등압면에서는 이쪽은 수축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많이 퍼지는 거야. 그래서 실제 500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등압면의 높이를 보면 따뜻한 쪽이 더 어떻게 돼? 이 등압면의 높이가 높아요. 차가운 쪽이 등압면의 높이가 더 낮습니다. 선생님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이해가 잘 안 돼서 여기 보세요. 여기가 따뜻한 땅이고 여기가 차가운 땅이에요. 그럼 등압면이 이렇게 퍼집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요거를 1000헥토파스칼 얘를 예를 들어 800헥토파스칼이라고 한번 따져볼게. 잘라보자. 딱 잘라보자. 딱 잘라보면 어떻게 되니? 여기는 기압이 높고 여기는 기압이 낮지, 그치? 여기는 1000보다 높고 여기 1000 일로 가서 800보다 낮죠, 그죠? 여기가 따뜻해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800헥토파스칼까지는 어떻게 돼? 이쪽이 더 등압면이죠. 이 800헥토파스칼 등압면이야. 이쪽이 더 높죠. 동일한 800헥토파스칼이라도 어때? 차가운 쪽이 등압면이 더 낮지. 이 그림을 여기다 그린 거예요. 단지. 그러면 500헥토파스칼 등압면까지의 높이, 그때의 높이, 이게 500헥토파스칼에 해당되는 높이를 얘기하는 게 5700m예요. 이해되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이거보다는 어때? 500헥토파스칼 등압면까지 높이가 낮죠, 그죠? 이게 5580m라는 거야. 여기서 써있는 이 수치는 500헥토파스칼까지의 높이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여기 높이가 높고 여기 높이가 낮죠. 그럼 뭐도 할 수 있어? 이쪽이 기온이 낮고 이쪽이 기온이 높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데는 이렇게 등압면이 퍼지고 차가운 데는 이렇게 오므려진다. 그러니까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높이, 등압면의 등고선만 보면 우리가 무엇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 바로 직균풍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파악할 수 있어. 자, 한번 해보자. 직균풍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 딱 잘랐죠? 이렇게 딱 잘라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몇 헥토파스칼이야? 500 헥토파스칼이 여기니까 이거는 한 600 헥토파스칼쯤 된다. 대충 따지면 여기가 기압이 높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같은 높이로 잘랐더니 그래 얼마야? 500 헥토파스칼이 밑에잖아. 그럼 이거보다 낮지. 400쯤 되겠다. 그럼 여기가 기압이 어때? 낮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뭐가 작용해? 아하,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겠다. 그럼 북반구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당길 거 아니에요. 전향력이, 그치? 그러면 바람은 어디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어? 바람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 그죠? 이게 무슨 풍이야? 직윤풍이잖아. 이 직윤풍은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됩니까? 여기가 따뜻한 쪽이니까 적도 쪽이 될 테고 이쪽이 극쪽이 되겠죠, 그죠? 그럼 적도에서 극, 이 사이에서 상공에서 부는 바람은 항상 무슨 풍이 되겠어? 여기가 북쪽이라고 하면 여기가 항상 무슨 풍이야? 동쪽으로 향하는 바로 서쪽에서 부는 바람, 서풍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 자, 이쪽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등고도선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바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할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방향을 바꾸는 전향력이 작용할 것이고 항상 무슨 풍이 분다? 그래, 바로 이런 서풍이 항상 불어가는 직윤풍이 불게 됩니다. 자, 기억합시다. 북반구에서는 상층엔 항상 바람이 어느 쪽으로? 그 위도를 가리지 않고 상층에서는 항상 뭐가? 서풍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선생님, 상층에서 항상 그래요? 상층에서 가로로는 항상 이런 바람이 불어요. 선생님, 우리 지구가 원에서 0에서 30도, 30에서 60도, 60에서 90도 바람이 좀 달랐잖아요. 그거는 얘들아, 이렇게 수직으로 부는 바람들, 이 수직으로 부는 바람들 있죠? 그리고 이거를 좀 지구과학을 좀 더 공부해 보면은 좌우면 순환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좌우면 순환. 그러니까 지구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부는 바람들이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부는 바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내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대상류라고 그래서 좌우면 순환이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움직이는 이런 순환들을 얘기하는 건데, 상층으로 올라가면 다 어떤 바람이 분다? 이 원리에 의해서 그래 바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상층 바람하고 지상 바람, 아까 상층 바람 봤다면 지금 이거 지상 바람을 보자. 지상 바람을 봤더니 어때? 아하, 봤더니 드디어 뭐야?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슨 등압선하고 평행하게 불지 않죠. 등압선하고 다 이런 경각을 이루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 경각을 이루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A라고 하는 지역을 여기 좀 보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가고 있네. 얘는 보니까 저기압일 것 같아요, 이게, 그치? 반시계 방향으로 경각을 이루죠. B라고 하는 걸 딱 보니까 어때? 이렇게 안 가고 어떻게? 이렇게 가지. 직윤풍처럼 안 가고 어떻게? 지상풍, 경각을 이루면서 가죠. C도 마찬가지. 자, D도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D는 500헥토파스칼 일기도라고 했으니까 어때? 등압면하고 등압선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이는 거 보이죠? 지상과 상공풍의 이런 정확한 차이를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상층에 부는 바람은 다 무슨 풍이 될 수밖에 없어? 서풍에서 분다 그랬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렇게 우리 지구 규모에서 보면 상층에서 항상 이런 서풍이 불게 되는데 이 서풍, 편서풍 파동이라고 하거든? 30에서 60도로 도는 바람, 그 지상에서 부는 편서풍 말고 자유대기 그 이상에서는 항상 항상 이런 서풍이 발생하게 되는 이 편서풍 파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